반디의 존재. 북한에서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작가가 북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특히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한 환멸, 분노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비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사회라는 게 다 폐쇄적인 꽉 막힌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도 2010년에 그 시리아에 나와서 처음 인터넷을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일성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와, 예. 충격받겠다. 충격받죠. 나이 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진실이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거를 2010년도에 외교관이 2010년도에 이런 거 알면 막 사춘기처럼 막 뭔가 엉키지 않아요? 기분이? 아니 그러니까 멘붕이 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김씨 일가에 대한 이게 배신감도 배신감이거니와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이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이게 정말 이 거짓이라는 곳으로 안겨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앞서죠. 아니 근데 이게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공감을 하는 게 어떤 장면에서 충격을 먹냐면 사실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충격을 먹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는 김정일의 출생지가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미령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위키피디아를 보다 보면은 김정일의 출생지가 나오거든요. 객관적인 자료에는 1941년에 하바롭스크 근처 어디 뭐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와 이거는 내가 이걸 또 봐도 되는 건가? 좀 처음에 컴퓨터 덮었어요. 어이 보지 말아야지 이러고 진짜 이렇게 됩니다. 네. 꺼야지 하고 바로 껐다가 궁금한데 이러고 또 보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면 시작부터 거짓말인 거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배신감이 확 드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이제 장성한 뒤에 다 큰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의심되기 시작해요. 어쨌든 책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 책 속에 7개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고발 속에 담겨 있는 7개의 단편 소설을 모두 읽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이제 빨간 버섯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빨간 버섯. 빨간 버섯이 북한 지도부가 거주하고 있는 청사를 이 빨간 버섯으로 풍자를 해서 그들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말한 이제 염원을 담고 이제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7편의 단편 중에서 이 빨간 버섯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읽어보면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빨간 버섯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북한에 있을 때 당에 대한 충성이 어땠습니까? 새빨겠죠. 유현주 씨 아직 안 빠진 거 아니에요? 새빨개요. 이 빨간 버섯의 주인공 이름이 고인식이에요. 고인식. 근데 이 고인식 역시 빨간 사람이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나름 어떤 자부심도 있고 꽤 유복하게 살았어요. 평양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했고 넉넉하게 살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 고인식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6.25 전쟁 때 폭사된 줄로만 알았던 처남이 알고 봤더니 월남을 했던 인물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고인식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혁명화를 당해서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처남 때문에? 처남 때문에. 동생도 아니고 처남. 그러게. 처남 때문에. 완전 남이 본 적도 없는 처남. 충분히 가능한 추방됐구나. 일이지. 가능한 일이지. 만약에 종민 씨가 이 빨간 버섯의 주인공 고인식이라면 계속 지방으로 좌천돼도 당에 대한 빨간 충성심을 유지하겠어요? 처남 때문에 제가 그러면 처남 때문에. 혼자 본 적도 없는 처남. 결혼했는데 이제 이만갑 충청 지부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와 제주 지부 막. 왜 충청이 나빠? 왜 그러는 거야? 청월대로. 듣고 보니 참 말 이상하게요. 잘못 골랐네. 잘 나가다 그래요. 잘 나가다 왜 그래요? 그러면 충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너무 않죠. 서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러면은 나도 충성 못하죠. 그게 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배신감이잖아요. 배신감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인공 고인식은 아까 제가 말했죠. 새빨갰어요. 지방으로 좌천돼도 혁명화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을 위해서 만사제쳐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녀들 일도 뒷전. 아내의 제사도 챙기지 않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는 북한의 충성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주인공 고인식이 관리하던 원료 기지의 생산량이 갑자기 급감하게 돼요.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인식으로서도 당황스럽죠. 근데 그때 당에서 생산량 폭감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주인공인 고인식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 고인식이 태만하고 혁명화 당했다고 자기 행세 한탄이나 하면서 열심히 당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평생 당에 충성하던 고인식이 공개 재판을 당하면서 자식과 생이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이 빨간 버섯이라는 작품이에요. 아니 이거는 폭우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자연재해인데 이것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한다는 거. 근데 믿겨지지가 않네. 잘 들어보시면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많은 탈북인들의 탈북기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